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국과 멕시코. 멕시코요? 예. 멕시코는 멕시코에 미국? 중국 기업이 몰려가고 있다. 지금? 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뭐 저 아프리카랑 남미 쪽에 많이 정성을 쏟는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멕시코를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멕시코로 많이 가고 있어요. 모든 업종은 다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저부가 가치로 분류되는 이제 의류, 가구, 그다음에 이제 생활가전 대규모. 네. 왜냐하면 생활가전 이런 건 부피가 크잖아요. 가격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피가 큰 상품들 같은 경우 멕시코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어떤 곳으로 가봅니까? 지난번에 이제 중국 풍선 관련 이야기를 했죠. 네. 생각해보니까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국과 멕시코. 멕시코요? 예. 멕시코는 멕시코에 미국? 중국 기업이 몰려가고 있다. 지금? 네. 멕시코는 원래 미국 기업들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뒷마당이죠. 네. 누가 뭐래도 미국 이거는 마이 플레이그라운드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뭐 저 아프리카랑 남미 쪽에 많이 좀 정성을 쏟는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멕시코를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멕시코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 멕시코 이 나라 참 할 이야기 많았는데. 멕시코. 예. 저희가 멕시코를 안 멕시코를 안 다뤘어요. 멕시코를 왜 안 다뤘죠? 그러니까요. 댓글이라도 한 병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메xi코가 참 얘기 많을 것 얘기할 같은데. 게 많고 재밌는 나라죠. 네네. 예. 메xi코. 네. 자, 근데 그 뭐 어느 정도나 가고 있고 왜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중국 기업들이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지 공장 세우고 조단이에요? 인프라 투자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왜 가느냐가 네. 이제 첫 번째인데, 이 코로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미국, 원래 이제 미국에 막대한 제품들을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끊겼겠죠. 많이 끊긴 건 있는데, 그 네.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해상 물류가 의외로 취약하다. 컨테이너선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막 폭등하고. 엄청 올랐었죠, 운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네. 미국으로 가는 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앞으로도 계속 쌀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경제적인 판단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수출업자들도 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살펴보면, 야, 이러다가 우리 미국 시장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관세도 계속 지금 붙여. 앞으로 더 제재도 나올 수도 있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일 큰 시장인데.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네.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 기업들 상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가까운 이제 멕시코로 차라리 공장을 옮기자.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멕시코에 공장이 있으면 그렇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훨씬 좋고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업종은 다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저부가 가치로 분류되는 이제 의류, 가구, 그다음에 이제 생활가전 대규모. 네. 왜냐하면 생활가전 이런 건 부피가 크잖아요. 가격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피가 큰 상품들 같은 경우 멕시코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중국이 매력적이었던 건 어쨌든 저 저렴한 인건비에 이제 그래 나름 뭐 잘 뽑아낸다. 네네. 싸게 잘 뽑아낸다는데 멕시코는 인건비가 중국보다 훨씬 비싸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중국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로서는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이슈.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계속 네. 중국 본토에 있다 보면 네. 안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어쨌든 미국은 멕시코랑은 저기 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 예전에는 이제 나프타였고 지금 이제 USMCA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제 새롭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100%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멕시코를 미국에 대한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 일본. 우리도 멕시코 갔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아 자동차. 아 멕시코 공장이군요. 예, 예.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아주 수출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보면은 네. 이런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이 멕시코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본 중국 기업들이 네. 우리도 미쓰리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네.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뭐라고 찍히겠습니까? 뭐가 찍혀요? 메이드 인 멕시코. 멕시코. 이렇게 찍히겠죠. 중국 공장에서 하더라도. 아 미국인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는 왠지 이제 싫은 거죠. 아 인식이 네. 많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똑같은 가구를 내가 사는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00불, 메이드 인 멕시코 103불. 아, 이제 3달러 더 줘. 그냥 내가 멕시코산 사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이지만 모르잖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이제 거부감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멕시코는 아주 좋다라고 있는 거죠. 뭐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그게 사는 길이고 멕시코 입장에서도 뭐 이게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네. 이제 땡큐 트럼프를 이제 조용히 외치고 있다. 아 트럼프 덕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막 빡 때리고 네, 나니까 네. 이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서 멕시코 투자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뭐 얼마나 막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제일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제 누에보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누에보레온. 루에보레온이라는 지역인데 네. 이제 몬테레이라는 그 도시가 꽤 유명한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네. 2021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한 7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집중이 되고 이제 있는 70억 지역인데 달러. 여기가 이 70억 달러 다 중국산은 아니고 네. 전체 투자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70억 달러의 30%면은 한 20억 달러 정도가 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전히 멕시코에 대한 외국 투자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많지만 중국도 전체 투자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멕시코 전체 외국인 투자의 한 47% 절반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한 30% 정도 투자를 네, 하니까 네, 거의 네. 미국 수준하고 이제 좀 있으면 대등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보면.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수출 안정적인 수출 요거가 이제 제일 큰 목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네.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에 따른 이제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결과로 이제 보는 입장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으면 가장 효율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그렇죠. 거기서 인건비 글로벌하게 싼 데서- 보내면 돼. 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게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시장 근처에 가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배터리도 그렇죠. 헝가리 공장에 막 해갖고 유럽 시장에 그렇죠. 제일 가까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쇼어링 네. 제조업 자체가 그 나라로 가기보다는 네. 이제 리까지는 아니고 니어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탈세계화의 흐름은 강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물건을 팔고 네.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예 간다. 그러니까 장벽을 국가 간에 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들이 다 장벽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당 국가가 아니 너무 그건 좀 그렇죠. 비싸고 인접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지역을 네.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멕시코 투자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한 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제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네네네. 글로벌 협력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한답니다. 뭐를? 더 이상 이제 태평양 건너오고 대서양 건너오는 거 우리 이제 싫어. 아, 북미 대륙에 너희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캐나다든 멕시코든 그렇죠. 미국이든. 관세가 없고 일단.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다 보니 리스크를 관리하기 훨씬 좋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의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네. 홍보를 했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세계화에서 이제 뭐 로컬라이제이션, 블럭화 정도? 뭐 현지화, 뭐 네. 지역화, 뭐 지역화. 지역화 정도가 낫겠네요. 네네네. 예, 그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멕시코 내부에서도 막 이제 서로 이제 기업 유치하려고 난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누에보 레온이라는 이제 네. 그 지역인데 주로 자관 미국하고 가까운 쪽
멕시코 기준에 보면 북부 지역이 네. 유리합니다. 원래도 많았고 그쪽 지역에. 그래서 북부에 위치한 이제 자동차, 뭐 네. 통신, 전자, 제약, 화학, 섬유업 관련 투자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누에보레온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접근성도 좋고 네. 무엇보다도 멕시코 내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뭐 단순한 이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이왕 투자를 하는 김에 여기서 좋은 인력들이 있어서 네. 단계적으로 고부가 가치화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에보레온 지역 같은 경우는 멕시코판 MIT라고 할 수 있는 공대가 있어요. 몬테레이 공대가 있어서 예, 상당히 멕시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네. 야 어차피 만들어서 미국 갈 거면 차라리 멕시코가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력도 괜찮고 네. 지역마다 다 이제 멕시코 깽단 총 들고 다니는 거 아니더라 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보면은. 안전한 데도 있고. 안전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 공장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 부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뭐 대충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 패턴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기업하고도 달라요. 더 스케일이 크고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공장 건설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여기는 산업 단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협력업체 들어올 곳까지 아예 이렇게 같이 하는 정도인데 이걸 이제 좀 더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부품 공장까지 같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아자동차 멕시코에 진출하면 같이 네. 협력업체들을 들어올 곳까지 같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건데 네. 중국 업체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네. 거기서 일할 사람들 주택, 그것도 자기들이 지어요? 예, 그다음에 호텔, 호텔은 왜 줘? 바이어들 와야 되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 발전소, 그다음에 이 송전망, 그다음에 유통 물류. 야, 그렇게 크게 가요? 예, 아예 세트로 갑니다. 풀 패키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을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뭐 멕시코 내수로 팔 수도 있고 네. 미국으로 보내야지. 그러면 보내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인터체인지 만들고 그 옆에다가 물류센터 짓고 뭐 이런 작업까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보다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크네. 중국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뭐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네. 경험이 좀 많이 쌓이긴 했겠네. 그런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가는 거고 멕시코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장 딸랑 지어놓고 뭐 해달라, 용수 달라, 뭐 전력 달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그냥 라이선스만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돈 내서 우리가 다 해줄게. 라는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보다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옆에 땅을 빌립니다. 땅을 빌려서 네. 일단은 공장을 건설을 해요. 예. 뭐해? 그러니까 땅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은 땅 다 뺏긴다는 거죠. 자기들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도. 와, 그래요? 정말 속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땅 사는 협상을 벌이는데 한쪽에서 임대 협상을 벌여서 도장 찍고 그러면 임대 협상 도장 찍으면 다음날 컨테이너 막 100여 대가 들어와가지고 자재들 풀어놓고 이 공장 또 옆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공장 가동하면서 옆에 이 땅 매입하면은 거기에 이제 더 제대로 된 큰 플랜트 짓고 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확실히 이게 경험이 중요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중국이 글로벌하게 그리고 국내에서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이제 멕시코에다가 투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 중국은 조금 저개발 국가 쪽에 많이 가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잘 알죠. 노하우가 있겠네요. 이렇게 찔러줄 때는 어떻게 찔러줘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정확한 거고. 예. 그럼 이제 공장하고 뭐 다 져요. 그럼 예.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일어나면서 인력 쟁탈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멕시코에?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미국에다가 한 90만 개 정도의 이런저런 가구를 이제 수출한 업체다라고 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한 업체에서만 6천 명 정도를 고용을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멕시코 이제 중국 업체들 투자하는 지역들은 이제 지금 실업률이 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많이 안 건너가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루에보레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3.6%예요. 미국 최저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네. 완전 고용이죠.
와. 실업률이 그래요? 3.6%라는 거는 나 저쪽 직장으로 옮길 때 잠깐 쉬고 있어. 네.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이에요. 구인난이에요, 보면은. 야, 멕시코도 원래 실업률 높은 나라일 텐데. 그렇죠. 야, 베리 땡큐겠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멕시코 당국이 약간 네. 걱정을 하는 게, 네. 아, 이건 참 좋은데.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뭔가 대접을 잘해주고, 할 테니까 이제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아, 좀 그런 마인드들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멕시코가요?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네. 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멕시코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자 이제 급여 수준은 어떻든 간에 업종에서 비슷하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도 안다는 거죠. 이 급여 수준이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밥 좀 잘 줘. 급식. 아, 멕시코 노동자들이 예, 그렇게 원하는 원한다. 거는, 예. 아침, 점심, 저녁 다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출퇴근 셔틀버스를 좀 잘 운행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저부가가치, 저임금에 주로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나는 이제 이런 좀 아직 인식의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렇게까지는 기업 활동 안 해봤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또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당국이 이제 멕시코 언론들이 취재를 해본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싼 지역, 동남아에서도 인건비가 싼 지역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노조 경험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요 약간 좀 갈등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다 권한다는 거예요. 아, 너도 와라. 고민할 필요 없이 멕시코로 와라. 더 늦으면 자리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진입이 되고 있는 거고. 멕시코 쪽에 그러면 중국 기업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건 되게 빵빵해지겠네. 점점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네. 멕시코에서 조립만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다. 네. 이건 안 돼요. 일정 부분 다 기준들이 있어요. 부품이나 원자재들을 멕시코산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에보 레온의 여러 네.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은 레노보. 노트북? 예. IBM 그 노트북 인수했던 네네네네네. 시스템 인수했던 레노보가 몬테레이에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다 수입했어요. 뭐 마더보드 뭐 다 수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조립만 했는데. 예.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이것들을 이제 멕시코 내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과달라하라 같은 어떻게 보면 멕시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조달을 해서 멕시코 내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요즘 노트북 레노버에 저 메이드 인 멕시코가 좀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레노버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계속 이제 수입이 되고는 있으나 네. 이제 점차적으로 공급망이 자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멕시코 정부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얼마만큼 될 거냐 이걸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해서 중국 업체들 투자를 통해서 멕시코 내 제조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죠 보면은. 그럼 주로 이제 뭐 전기전자제품,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기업들이 이제 위주로 돌아가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제조업이 가니까 네. 사람 눈에 띄는데 막상 저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중국 업체들이 제조업 이전에 벌써 네. 진출하고 있었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뭐가 진출했어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예. 아, 중국이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많이 인프라 한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멕시코도 멕시코도 했구나.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생각해 보면 멕시코 같은 지역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멕시코는 이렇게 띄엄띄엄 지역들이 있어요. 섬처럼. 나머지 지역 중간 지역들은 건조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들끼리 서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연결하는 이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낡은 버스나 뭐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환경이 중국 업체들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버스 사업을 하면 돈 벌겠다. 버스 사업을 해요? 네, 버스 사업을 합니다. 오. 100% 이제 중국 투자로 해서 네네. 중국도 이제 장거리 버스 노선 많이 운영해 봤잖아요. 네. 네. 아, 중국 워낙 뭐 많이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간을 연결하는 버스 사업, 운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대도시죠. 인구 1000만 훌쩍 뛰어넘는 이런 대도시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뭔가 녹색 투자
좀 아니, 청정 투자. 대기질이 제일 안 좋은 도시 중 하나죠. 멕시코죠. 멕시코시티가 예, 분지 지형이고 예. 오래된 자동차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전기차 같은 청정 자동차 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사업 같으면 지하철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사업 이런 것들을 멕시코시티와 그 주변 지역에서 되게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손 빠르네. 멕시코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국이 너무 좋대요. 다른 나라들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투자하는데 다들 들어와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장사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인프라 뭐 그리고 도시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멕시코가 하고 싶었던 일을 중국 업체들이 대신해 주는 도장만 거예요? 찍어주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안 좋게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장은 멕시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던 뭐 몬테레이시의 이제 지하철 4, 5, 6호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중국 그 국영 기관차 이제 제조업체 CRRC 같은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14억 달러 우리가 낼게. 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요. 예, 멕시코시티 지하철망이나 철도망 같은 경우도 이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 기업이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뭐 토목이라든지 네, 관련돼서 지금 진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중국 기업들 앞으로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멕시코 가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투자들을 마냥 다 환영할 수는 없는 게 또 멕시코 네. 정부의 입장이에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어떤 5G 같은 통신망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 기업, 멕시코가 중국 기업들 투자를 한다는데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그쵸. 잘못하면 미국에 완전 찍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사업하는 건 좋은데 네. 최소한도 미국과의 접경 지역 여기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한번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화웨이가 이제 멕시코 이제 통신업자들한테 대해서 이제 통신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쪽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네. 북쪽 미국과 접경 지역에 장비를 납품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미국 업체인 AT&T가 멕시코 업체들 두 개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당시 깔던 망이 이제 4G 망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화웨이를. 화웨이 장비는 빼버렸어요. 네,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했는데 미국도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니네 다른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거 통신 이쪽으로 알아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은 너희도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하철 이런 것들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민감한 건 너희들도 좀 민감하게 좀 봐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멕시코한테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죠. 남미 쪽도 뭐 다른 나라 많이 가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요즘에 정말 신경이 쓰이는 게 이 뒷마당. 미국한테는 이 중남미, 네. 특히 중미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 안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의 영향력들이 커지는 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게 굉장히 미국의 불편하겠네.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남미 지역이다 그러면 뭐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런데 중미는 그러면 중국이 어디에다 가장 포커싱을 맞추냐? 미국이 가장 아플 지역 파나마에. 파나마? 네. 운하 있는데? 네. 거기 잘못 걸리면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미국 동쪽에서 나가기 매우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예전보다는 전략적인 거 낮아졌지만 중요도는 낮아졌지만 네. 사실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을 있게 만든 가장 핵심은 파나마 운하였죠. 그 중국이 파나마에 대해서 2005년 이후에 한 25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투자 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나마와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한 건 되게 늦었어요. 2017년.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파나마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만과 그래요? 예, 계속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파나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투자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주로 인프라 투자 한 24건 이상 이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 중에 보면은 이제 파나마 국토를 횡단하는 총 연장 450km의 이제 고속철도 55억 달러짜리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주변을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고부가 가치화 시키고 싶잖아요. 네네.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중국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화웨이가 파나마 정부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하나 주변 지역을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짐을 내려. 뭔가 그래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더 비싸게 만들어서 다시 배에다 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야.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네. 화웨이가 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가는 통신망,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다 달라붙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자유무역지대니까 아무나 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다 일일이 신분 조회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이 자랑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 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 그럼 미국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죠. 근데 이제 파나마 정부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테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파나마 시티, 그러니까 네. 파나마의 수도죠. 거기에 네. 이제 중국 대사관을 처음에 작게 갖고 있다가 네. 이것들을 크게 확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파나마구나 입구에다가 아주 대규모로 중국 대사관을 건설하려다가 미국이 이제 이건 선 넘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네. 파나마 정부가 다른 곳으로 좀.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소된. 아 그래요? 예,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나마 주변 지역,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도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국토 면적의 한 14% 정도 되는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다 파트너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야, 지금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그 중미 지역이 아주 그냥 중국 엄청 지금 공을 들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뭐 주변 뭐 그 온두라스나 니카라과하고 접경의 지역에 있는 라 유니온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 3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임차를 하고 네네. 본인이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아 그래요. 여기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겠네. 그 근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투자들이 뭐 단기성이 아니고 네. 정말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파나마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핵심 이제 중미 파트너들 국가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챙겨야 될 동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 냅뒀다가 이거 다 중국 편들게 생겼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밑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친숙하고 인정하지만 또 그만큼 반감이 많은 지역이 또 중미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죠. 반미 정서 좀 예, 있죠. 옛날 뭐 바나나 공화국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런 거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저도 새삼 이걸 준비하면서 이 중미 지역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처럼 막 갱단 많고 뭐 맨날 살인사건 여기가 살인사건 총기 살인 이런 게 제일 높은 나라죠. 그렇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일위 하는 그 이런 살인 사건이 가장 높은 네. 뭐 미국 뭐 한 10배쯤 되나요? 그러니까 네. 10만 명당 뭐 이거. 근데 그런 나라에도 중국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네네. 뭔가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상적인 뭐 사업들이 막 정상화되면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범죄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뭐 사실 의미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깽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멕시코니 하여튼 중미 쪽이 하여튼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았는데 어쩌면 예. 5년 10년 후는 또 다른 중미의 모습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난민 문제 때문이라도 중미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주어진 혜택을 줄이거나 뭐 문을 닫거나 할 수가 없어요. 중미 지역에는 계속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잘 살아야 이를테면 저 베네수엘라나 어디 이런 데서 뭔가 난민처럼 올라오던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이라도 여기서 차라리 정착하는 게 나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멕시코가 잘 되고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밑에 엘살바도르나 뭐 파나마나 이런 지역이 잘 되는 게 서로 부담이 덜는 거죠. 아니 그 미국 중국만 사이가 좀 괜찮으면 사실 이런 것도 다 오케이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네. 중미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마당에 네. 이제 중국의 발걸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불편할 이런 수도 상황인 있고. 거죠. 야 거기서 또 우리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이랑 또 경쟁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나라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고 막 이럴 때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렵고 경계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돼요. 중국 업체가 만든 고속도로는 중국 자동차만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우리 그 업체들도 오히려 진입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저도 집 떠나서 생활해 보면 정말 이렇게 말 안 통하고 정말 아시아랑 1도 관련 없는 나라 가보면 그냥 한국, 중국, 일본 사람 만나면 그래도 반가워요. 피부색이라도 좀 비슷하게. 비슷하고 그래서 사고방식도 좀 비슷하고. 그래요. 네. 뭐 먹는 것도 서로 다고한 대충 서로 먹잖아요. 다 그렇죠. 네. 중식은 뭐 워낙 일반에. 오히려 그런데 가면 그래도 말 통하고. 그럼 반갑구나. 반갑고 예, 또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하다못해 한자로 조금이라도 쓰면 뭐 그냥 알아는 보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는 요즘엔 걔네도 뭐 한자 못 써요. 그래요? 손으로 못 써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남미 특히 이제 멕시코에 불고 있는 중국의
공장 건설 투자 열풍이죠. 투자 열풍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이쪽 동네 진짜 잘 좀 한번 봐야 네, 되겠네요. 한번 저도 좀 새삼 네. 잘 들여다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글로벌 이야기 우리 최준영 박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